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지혜와 역사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가장 위험한 발명품,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깊은 통찰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는 것은 지식을 전파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가치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제국은 자신만의 화폐를 주조하고 결국 모든 제국은 그 화폐를 스스로 파괴합니다. 로마가 그랬고 대영 제국이 그랬으며 지금 미국이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지난 3000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동전 위에 새겨진 얼굴과 종이 위에 인쇄된 깃발만 바꾼 채 똑같은 금융의 서사를 반복해서 써내려왔습니다. 그 결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발명품인 돈은 언제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신뢰의 증표이자 정직한 거래의 상징이며 가치의 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모든 사회는 똑같은 유혹을 발견합니다. 불을 힘들여 버는 대신 그냥 찍어내면 되지 않는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였습니다. 브리타니아에서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았던 순수한 은화였죠. 로마 시민은 반짝이는 동전 하나로 세상의 절반을 횡단하며 물건을 사고 군인에게 급여를 주고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자 황제들은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동전을 녹여 값싼 금속을 섞은 뒤 새로운 황제의 얼굴을 새겨 다시 찍어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병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고 상인들은 동전의 개수를 세는 대신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3세기에 이르렀을 때 한때 막강했던 데나리우스의 은함량은 2% 미만으로 떨어졌고 로마 경제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그들의 화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강을 건너 17세기를 뛰어넘어 봅시다. 대영 제국은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고 그들의 파운드 스털링은 단단한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파운드화를 금만큼이나 좋다고 말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폐는 정해진 무게의 금으로 교환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고 확실성이란 생각보다 연약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금태환 제도를 포기하고 더 많은 파운드화를 찍어내 빚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제국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파운드화는 결코 옛 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 런던은 금융의 왕관을 워싱턴 D.C.에 넘겨주었습니다. 1944년 세계는 브레튼-우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 기축통화를 미국 달러로 정하고 다시 한번 금을 그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은 잘 작동했습니다. 달러는 세계 무역의 혈액이 되었고 모든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폐지하며 역사학자들이 황금의 창이라 부르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제국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동전의 순도를 낮췄고 우리는 지폐를 인쇄합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역사는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4가지 리듬을 따릅니다.
창조, 팽창, 타락, 그리고 붕괴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시대. 신뢰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희소성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새로운 화폐가 등장합니다. 보통 금, 은, 토지와 같은 실물 자산이나 때로는 믿음 그 자체에 묶여 있죠. 사람들은 그 화폐가 한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초기에는 겸손하고 절제된 시간이 이어집니다. 예산은 균형을 이루고 동전은 순수함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은 낮습니다. 제국은 부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대신 부를 얻기 위해 일합니다. 초기 로마, 초기 영국, 초기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를 위조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번영을 땀으로 일궈낸 근면한 세대였습니다. 우리에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부모님 세대의 기억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팽창의 시대.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무역은 폭발하고 은행은 늘어나며 신용은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금속을 쌓아두는 대신 종이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들고 다니는 대신 신뢰를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굳이 무겁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상업은 번창하고 혁신은 꽃을 피우며 국가는 레버리지 즉 미래의 돈을 오늘 당겨 쓰는 마법을 발견합니다. 빚은 팽창의 생명줄이 됩니다. 미래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는 한 사람들은 끝없이 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타락의 시대. 돈을 찍어내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제국도 저항하지 못했던 유혹이 찾아옵니다. 전쟁, 복지, 정치는 세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지불할 능력도 없는 약속을 하고 그 차액을 돈을 찍어 해결합니다. 로마에서는 동전을 녹이는 것이었고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몰수한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아시냐 지폐였습니다. 결국 종이가 토지보다 많아졌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마르크화였습니다. 너무나 빨리 찍어낸 나머지 저녁이 되면 물가가 2배로 뛰기 전에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디지털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수조 달러가 마법처럼 만들어집니다. 인쇄기는 데이터 센터와 중앙은행 안에서 조용히 윙윙거립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플레이션이 그 주문을 깨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붕괴의 시대,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돈도 죽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쓰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 부동산, 외환, 심지어 암호화폐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우리에게는 1997년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속 금을 내놓았던 그 시절, 우리는 화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정부는 부인과 책임 전가, 그리고 통제로 대응합니다. 가격을 통제하고 금을 압수하며 거래를 검열하거나 새로운 화폐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병은 돈 자체가 아니라 신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하락입니다. 결국 화폐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 즉 영분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달러는 이제 25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때 1달러는 금 1온스의 35분의 1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같은 양의 금은 2000달러가 넘습니다. 달러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조용히 희석된 것입니다.
현대의 제국은 영토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정복합니다. 그 군대는 로마 군단이나 영국군이 아닙니다. 스프레드시트, 채권, 그리고 중앙은행입니다.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때마다 빚을 집니다. 빚을 질 때마다 채권을 팝니다. 그리고 채권을 팔 때마다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를 약속합니다. 숫자는 천문학적입니다. 미국 부채는 37조 달러,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 금융이라는 마철로를 세웠고 층을 하나씩 더 올릴 때마다 그 아래 지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역사상 만들어진 모든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명분은 위기 관리였습니다. 결과는 인플레이션, 자산 거품, 그리고 번영의 환상이었습니다. 돈이 희소성을 잃으면 가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평가절하라고 불렀고 우리는 양적완화라고 부릅니다. 단어만 다를 뿐 같은 부패입니다. 가장 최근의 실험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편의성, 안전성, 투명성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쓰지 않으면 만료되는 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클릭 한 번으로 동결될 수 있는 계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화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금융이 아니라 숫자로 암호화된 복종입니다. 돈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될 때 자유는 더 이상 실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은 용기로 시작해 안락함 속에서 끝납니다. 모든 화폐는 금으로 시작해 종이로 끝납니다. 모든 세대는 믿음으로 시작해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돈의 순환은 단순한 경제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탐욕이 지혜를 앞지르는 한, 이 이야기는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언제 붕괴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배울 것인가 아니면 금속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동전을 깎아낼 것인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운율로 우리에게 경고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